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자, 저희 방송 지상파 TV 채널 유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전일 인텔 효과로 인해서 IT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대외적으로 반복돼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일비하고 있는 민감한 현 장세에 대해서 저희 투자손자병법, 투자에 대한 밑그림을 큼직큼직하게 하지만 정교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여의도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준비했고요. KTB 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세워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요, 우리나라의 6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과 그에 따른 수혜주 짚어보고 미국 기업들의 실적 상황, 유로존 재부각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력 살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초가를 통해 오늘 장 공략주 살펴보겠습니다. 강정원의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시작합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과 뉴욕 증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 또 훈풍이 일어나면서 2,000포인트 채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상승하면서 19.23포인트 상승한 2,004.53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개인을 매수하면서 외국인 기관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503.63포인트, 3.25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00포인트 일단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기관 외국인 매매 수급 특징들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옵트론텍이 기관이 93,000주 순매수를 하면서 코스닥 IT 업종에서는 5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삼성전기 7거래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조선업종도 좀 강세를 좀 보인 상황인데 역시 기관 매수가 유입되면서 최근 다시 한번 조선업종이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일모직과 GS 이런 종목들도 기관 매수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기아차,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중공업, 하나금융지주, 기아차, 현대유야,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가 유입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기아차, 현대위야 이런 그 자동차 업종과 화학업종, 건설주인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을 집중적으로 동시에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LG화학과 현대모비스, SK하이닉스, 현대해철은 동시에 순매도를 보인 그런 종목을 보였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미국 시장은 스페인 장기 국채 우려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이런 유럽발 악재가 다시 또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국채 가격도 스페인과 이탈리아 이런 우려로 인해서 안전자산 매입세가 나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기술주 위주 나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IBM이 1분기 매출액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요. 인텔 역시도 순이익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역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다우존스도 전일보다 82.79포인트 하락한 13,032.7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5.64포인트 하락한 1,38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역시도 11.30포인트 하락한 3,031.4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기술주 실적이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중앙은행도 추가로 유동성 공급을 하거나 3차 장기 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할 가능성도 지금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장 다시 한번 또 안 좋은 국면으로 좀 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가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최고 수준의 선진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와 이란의 원유 수출 역시 그게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세계 원유 시장도 공급 과잉 상황이 직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하는 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부텍사스 원유가 전일보다 1.53달러 하락한 102.60달러를 마감을 했고요. 국내 시장 역시 또 이런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시장 일단 어제 이틀 전에 상승과 더불어서 어제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흐름이 어땠습니까? 네, 한국항공우주 어제 종가주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오늘도 부합권에 일단 출발할 것 같은데요.
이처럼 올해 신규 수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동안 글로벌 그 항공 업체들 대비해서 주가 좀 상승이 좀 미약하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사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저점 밸류에이션 43,000원까지 일단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32,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장 주가 공략주는 그 미래 나노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XT 페널티 유니트에 사용되는 광학필름 전문 업체고요. 이 광학필름은 굴절과 반사를 통해서 이 빛의 방향을 전면을 향하게 하는 그런 낭비되는 빛을 최소화하는 그런 화면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사판과 확산 시트, 프리즘 시트, 이 보호 시트 이런 다양한 광학필름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빛의 휘도를 높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 두시는데요. 첫 번째는 그 프리즘 그 마이크로 랜드 필름의 증가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올해 출시되는 LTV에는 그 비싼 그 이중희도 필름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이 프리즘과 마이크로 렌즈 필름이 시트될 가능성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이 프리즘 시트에서 좀 더 진보한 제품이 이 DB-EH 필름, 이중희도 향상 필름인데 이 필름은 빛의 파장에 따라서 스스로 쪽으로 빛을 투과시키고 파장이 다른 빛은 반사판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반사형 필름이라고도 불립니다. 뭐 이런 부분이 좀 고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좀 원가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뭐 LTV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좀 원가 저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싼 마이크로 레드 필름이라든가 이 프리즘 시트 필름을 좀 사용합니다. 이 관련돼서 미래 나노텍의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1분기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만 실적 호전 기대감을 들 수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의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8%와 8% 증가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올해 뭐 그 이유는 순이익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세 비용 때문에 지난 4분기 매출액은 특히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올해 1, 4분기에는 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목표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도 52억 원을 전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순이익도 지난 4분기에 5억 원에서 올 1, 4분기에는 45억으로 일단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올해 실적도 전체 실적도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0%와 8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뭐 올해생 EPS가 749원입니다. 동종업종인 상보와 시장 선택 대비해서 주가 수준도 좀 저평가인 상황이고요. 현 주가 PL 9배 미만인데 시장 컨센서스는 한 만원대까지의 저점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런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대는 어떻게 잡겠습니까? 네, 매수가는 2,2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일차적으로 7,000원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짧게 6,000원 하회 시에 손절로 대응하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제가 제시한 시간적 준수해서 대응하시는 전략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미래 나노텍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장 개장하기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거래소는 1999포인트, 한 5포인트 정도 빠진 채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제자리 걸음이고요. 현대차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좀 신한지주라든가 KB금융같이 금융업종들 마냥 1% 안팎의 하락으로 출발할 것 같고요. 코스닥 역시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혼조세로 오늘 장 출발을 맞을 것 같습니다. 잘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투자손자연법 1부에서도 두 분의 최고의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지점의 임형식 전문가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양시장 출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막 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한 20여 초 지난 현 상황, 1999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503포인트로 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김선윤 대표님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제 저녁에 이제 시장 자체, 미국 시장 자체는 IBM이나 그다음에 이베이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퀄컴 같은 경우도 모바일 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일단은 미국 쪽은 그나마 좀 어닝 시즌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럽 리스크가 이제 스페인에 이어서 이제 이탈리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려되는 국가가 또 네덜란드입니다. 이 지금 세 나라가 또
테라가 그리스에 이어서 또 조금 어느 정도 유럽 리스크, 재정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4만 7천 주 이상 들어오면서 이제 3% 이상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폭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큼 살만한 종목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고요. 현대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도 이틀 연속 기관들의 수급 받쳐주면서 오늘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폭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일단은 시장 자체의 흐름이 아직 좀 정확하지 않은 모습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그나마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면서 그나마 현대 기아차보다 덜 올랐지 않았나라는 판단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LG화학 실적 발표가 예상치보다 밑도는 전망으로 인해서 기관들이 이제 이틀 연속 순매도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영향 자체는 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 신한지주 같은 경우나 KB금융 같은 경우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5월 초에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은행들, 114개 은행들이 아무래도 신용 등급 강등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영향으로서 당분간은 은행주 쪽은 좀 부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SK 하이닉스 쪽은 역시 이제 인텔이나 이제 퀄컴 쪽에 실적이 괜찮은데 불구하고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기관 매수가 들어왔지만 어제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내놓으면서 시장 오늘 소폭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글로벌 시장 자체 영향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홀딩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 흐름이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큰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이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동차 관련주에서는 포스코, 현대모비스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 보시면서 유럽 재정 리스크와 그리고 현 시장에서 맞는 그 미국 시장의 어닝 시즌 맞아서 실적 발표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장 초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혼조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다음, 서울번대체동 등이 약보합권 내지 마이너스 1%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CJ 홈쇼핑의 경우에는 최근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타났는데 하락 여파에서 충격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강보합권에서 19만 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T 부품, OLED 부품 관련주로 일부 기관성 자금이 서서히 매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FA 현재 강보합권을 형성한 54,200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그 인터폴레스가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나타내고 있죠. 예, 금일도 1.5% 상승한 6만 원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현재 그 내수 관련주에서 서서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파라다이스 현재 2.58% 상승한 9,1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 국면에 있어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견조했던 종목군들의 흐름이 양호하게 일단은 충격 여파에서 벗어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성광밴도 현재 약보합권을 형성하면서 2만 1,000원을 형성하고 있고 유진테크 강보합권이 3만 5,000원, 네페스 역시 소폭 오르면서 2만 원대를 형성하는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상한가 상승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개별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특징적 요소는 그 한국정밀기계가 5% 상승한 2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기관 매수가 꾸준히 유입된 종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그 52주 그 신고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역시 인터플렉스를 비롯해서 오트럼텍 역시 스마트폰 부품 관련주죠. 한 2%대 가까이 상승하면서 8,500원을 형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IT 부품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것이 특징적 요소라고 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그 최근 들어서 개인들이 그 코스닥 시장에 한 6천억 가량 그러니까 지난 3월 8일 그 만기일 이후 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6천억이 넘는 그런 개인 매수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 시점이 현재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 2분기를 바탕으로 해서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정리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외환시장 또 채권시장의 동향 살펴봅니다.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 시장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1원 70전 상승한 1139원에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이탈리아 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0.5%였는데 마이너스 1.2%로 다소 큰 폭의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스페인에 이어서 이탈리아까지 재정 적자 목표를 완화하면서 일단 경제 긴축보다는 재정을 이제 완화시키면서 어쨌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이런 의지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국채를 갖고 있는 채권자들, 주요 이제 해외 IB들이 되겠죠. 그들에게는 상당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 결국에는 유로존 경기 침체가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 그리고 미국의 경기 역시 매우 느린 회복 속도 또는 경기가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이런 점들이 다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국제 외환 시장은 오늘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유로달러 같은 경우도 전일 대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래 이런 유로존 이슈들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였던 유로달러가 그동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스페인의 장기 국채 입찰까지 보고 움직이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굉장히 팽배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의 환율이 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BOJ에서 27일 날 추가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이런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드렸던 국제 외환 시장 흐름이 대부분 다 관망세로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큰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금 역송금 수요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대체로 마무리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초점은 다시 한번 대외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다소 5일 이평선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좁은 레인지 1137원에서 1140원 정도 수준의 좁은 레인지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은요? 예, 채권 시장은 오늘 강보합에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국채 선물 전일 대비 이틱 상승한 104.06의 거래가 출발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가 지속이 되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국채 선물을 4월달 중에 하루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순매수를 보이면서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 3년물이 3.4% 중반까지 낮아지면서 낮아진 금리 레벨에 대한 부담이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따라서 추가 강세보다는 3.4% 중반에서의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흐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시간 이어갑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투자증권은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내포한 거래대금이라고 뽑았는데요. 이어서 동양증권은요, 방향성 모색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네요. 현대증권은 방향성 탐색 국면의 연장이라고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금융투자는 춘곤 장세 속에서 짧은 기지개척이다 이렇게 현재 최근 시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TB투자증권은 소폭 조정이 예상되지만 2,000선 내외의 등락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먼저 우리투자증권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이 분위기 반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전일 사흘 만에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매기 확산이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최근 거래대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장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약화된 상황에서 나타난 관망세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극심한 거래 부진은 주로 중요 변곡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들어 4조 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래대금 역시 향후 거래대금 증가 여부에 따라 방향성과 추세 반전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했는데요. 또한 대내외 리스크 변수들이 완화될 가능성과 이머징 국가들의 경기 부양세 기대도 박스권 돌파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어서 방향성 모색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봤던 동양증권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1선을 이탈하고 빠르게 회복하지 못해 기간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1960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 후 단기 상승 추세를 만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 장세에서 거래대금이 점차 줄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더 이상 줄지 않고 늘어난다면 조만간 상승 추세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방향성 탐색 국면의 연장이라고 요약했는데요. 어닝 시즌 초반 미국 기업의 이익 모멘텀이 시장의 하단을 유지시켜주고 있지만 G2의 전반적인 매크로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 둔화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1970에서 2050 사이에 제한적인 박스권의 방향성 탐색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지수 상승 시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의 시장 대응을 권고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춘곤 장세 속 짧은 기지개혁이라고 시장을 요약하고 있는데요. 나른하던 장세에 잠깐 숨통이 트였지만 기조적인 틀 변화까지 기대하기는 점검 요인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와 이익 성장성 확인 심리, 재정 리스크 확산 경계심과 정책적 지원 기대감이 독층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외국인 및 거래 지표의 회복을 확인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IT, 자동차로 꼽아 이들로 투자를 압축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폭 조정이 예상되지만 2,000선 내외 등락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전해 주시죠.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코스닥이 조금 방등하고 코스피는 지금 0.02%. 근데 2000 전일에 미국 증시가 기술주들이랑 유로존 그 우려감이 있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좀 2000선을 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2000선 내외에서의 등락은 오늘 예상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무튼 좀 최근에 뭐 어떤 그 대외적인 악재를 떠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다는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적인 눈치 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아무튼 제가 봤을 때도 유로존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관심이 좀 거래 자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활발한 분위기가 일어나야 지수가 좀 상승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2000선 내서의 2000선이 아니더라도 뭐 1950선에서의 강한 지지력 확보는 그 전에도 보더라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굉장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좀 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동반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그나마 좀 강보합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전략 같은 경우에도 어떤 대형주보다는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빠져서 저가 메리트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중소형 그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 업체들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에 관심을 다시 받고 있는 IT 중소형주들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갤럭시 S3가 5월 초에 출시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부품 업종들을 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강한 뭐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했다는 부분은 좀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으시다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눈치 보기 장세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IT 중소형주나 이러한 뭐 자동차 관련주들이 좀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IT 중소형주나 자동차 관련주에 관심을 두자라는 말씀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의 비밀스러운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를 노려보는 데이 트레이딩 원샷 원킬입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에 대한 말씀을 하실런지요? 네, 오늘은 비스템전자라는 이제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비스템전자가 지금 3월 달에 상장돼서 지금 공모주로 처음에는 이제 주목을 받다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데요. 이 비스템전자는 LED 응용기기 사업이나 뭐 광통신 사업 그리고 KTX 부품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예전에 이제 삼성 SDI가 직원들이 98년도에 이제 퇴사한 이후에 그 설립해서
지금까지 14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일 종가 9,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53억 원 정도 하고 있고요. 매출액은 323억에 영업이익 44억 원 정도 하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자주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LED 전광판 사업 부분에서 매출액 1위 회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공모가가 8,000원, 4,000원, 4,400원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9,000원까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차트 보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지금 차트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차트 아주 그냥 큼직하니 한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네, 차트가 예. 지금 이게 3월 21일 날 상장이 됐고요. 네. 4,400원 공모가에서 지금 이제 9,000날부터 상한가를 치면서 4연속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이제 2주 넘게 지금 하락을 하면서 이제 공모가 1,000날 거래되던 9,000원대까지 왔고요. 지금 이 차트를 가지고 뭐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를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15분 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분 봉으로 봤을 때도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해서 빠졌고요. 이 밑에 제가 거래량에다가 RSI 지수를 본 걸 둘 수 있는데 요 며칠 전에 지금 16일쯤에서 한 번쯤 이제 장중에 하는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재차 빠지면서 9,000원도 한번 깨고 지금 현재는 9,14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가격 추천은 9,000원보다 밑에 있는 가격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금 전일 종가에서 3% 빠진 8,750원을 매수가로 두고 매도가는 지금 9,360원 10% 수익 낸 가격으로 두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 초반에는 1.5% 상승해서 지금 9,190원, 9,140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9,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9,000원 밑에서 매수를 하자. 목표가 손절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처음에는 이제 8,750원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올라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9,000원, 9,100원까지는 매수를 하셔도 지금 장 초반 움직임으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100원으로 지금 매수가를 지금 제가 좀 수정을 하고요. 9,100원에서 지금 매도가는 9,700원으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그대로 손절가 같은 경우도 8,500원으로 지금 수정을 할게요. 네. 자, 애초에 잡았던 가격대에도 시장 상황이 좀 더 상향 조정을 해도 무난하다,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듯 조정을 좀 위쪽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중에 수익률 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런지요? 장중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르면은 지금 상한가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이 상태로 보합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 목표가는 데이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7%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추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출발 전략 짜보겠습니다. 오늘장 키워드 먼저 김선윤 대표께 듣겠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로 제가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미국 기업 실적이 상황 계속 나왔고 이제 어제 나온 이제 기업 실적들을 보면 이제 퀄컴이 굉장히 또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고 이미 인텔 같은 경우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IBM 같은 경우가 또 실적은 좀 괜찮긴 했는데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약간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의 영향으로 또 실망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업종에도 이베이 쪽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어느 정도 지표들이 종목들이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제 퀄컴 같은 경우는 모바일 반도체 부분에서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쪽 관련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이 기관들의 러브콜을 좀 받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지금은 유럽 상황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리스 이후에 스페인 이후에 다시 한번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오고 이제 이슈가 곧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인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현재 네덜란드가 재정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한 20억 유로 정도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그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네덜란드 GDP의 한 1.5% 규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황 자체가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그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한 이런 그 재정 상태로 인해서 집값 주택급 가격 하락도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 위축을 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너무 이슈화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아직 유럽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도 네덜란드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유럽 쪽 리스크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스페인 같은 경우가 또 부실 채권 비율이 8%를 돌파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인데 그래도 일단 스페인이 유럽 쪽에서는 5위 안에 드는 굉장히 튼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위험은 없다고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단 그 심리적인 부담선 자체가 굉장히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CDS 프리미엄 지표 자체가 굉장히 지금 500 베이스 포인트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당분간은 유럽 리스크 자체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하나 좀 좋게 보셔야 될 게 이제 핀코사가 세계 이제 최대 채권 매입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쪽에서는 아직도 이런 네덜란드나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핀코사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아직까지 유럽은 안전하다. 아직 유럽은 이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이런 금융 위기가 아닌 이런 재정 약화로 인해서 국제 금융을 받을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유럽 리스크를 너무 심각하게는 보시지 말고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떤 이제 긴축 정책이나 어떤 EU 연합에서의 정책으로 이 유럽 리스크를 다시 한번 해소시키고 다시 한번 주가 방향성을 우상향하는 방향성으로 갈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유럽 리스크는 그렇다 치고 미국 시장 자체에서 일단은 S&P 500 지수가 이번 주에 S&P 500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 중 이번 주 20% 정도가 실적 발표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80% 정도 남았는데 S&P 500 지수 중에 한 60% 이상은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이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 자체는 그래도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이제 두 연합 자체에서의 싸움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놓치지 마셔야 될 게 이제 중국의 또 어떤 성장성인데 중국이 지금 GDP가 이제 8.1% 수치로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중국이 이제 내수 부양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바글론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중국이란 나라가 GDP가 8%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한 지금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8% 이상을 해줘야지만 중국이란 나라는 이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구조상.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8% 딱 거의 초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황에서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다시 한번 또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를 주어서 내수 부양을 할 가망성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이명식 전문가 순서로 또 넘기겠습니다. 오늘 과연 이 장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런지 지금 장 상황이 양쪽 시장 모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거래소 4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2008 코스닥은 1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504포인트로 양시장이 모두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키워드 굉장히 기대됩니다. 네, 오늘장 키워드는 6월달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월요일부터 간간히 들려오던 소식이긴 한데 이번에는 편입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되면은 긍정적 요인으로는 장기성 자금이 계속해서 국내 증시를 떠받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우량주의 경우 변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국내 주식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상승 탄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 국내 대기업들을 잘 살펴봐야겠고요. 먼저 MSCI 선입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 유럽 등 23개국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해갖고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글로벌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이 MSCI 선진지수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주식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이 규모가 한 3, 4조 달러가 되는데 이 거대한 자금이 일부 국내 시장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5월달 예고를 해가지고 6월달 편입 확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 홍콩, 싱가포르가 편입이 돼 있고요. 대만과 우리나라가 이번에 다시 한번 편입 가능성이 현재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MSCI 선진 시장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선정 기준이 중요한데요.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적, 시장, 정치적 요인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경제적 요인에서는 1인당 GNP가 OECD 평균 국가들과 차이가 미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한두 달 전인가요? 예, 국내 GDP를 발표했는데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 2만 달러 전후에 그러한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국내 한국 기업들의 경우, 한국 증시의 경우 편입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시장 요인으로서 시장 제도의 특정적인 그러한 정비, 투명성, 유동성 이러한 것들이 필요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이미 지난 작년 10월 달이죠. 코스피 200 지수 사용권에 대한 그러한 타결이 됨으로 인해서 시장 요인도 일단은 통과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치적 요인인데 전쟁이라든가 테러 위협에서 국가 위험이 최소화해야 됩니다. 지난 연말, 연초 계속해서 지정학적인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국내 증시가 충격적인 그러한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경우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제도적인 그런 요인은 이제 합격점을 받았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2, 3년 동안 재정 위기로 인해서 이쪽 MSCI 지수, 선진 지수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기적으로 3월달, 6월달, 9월달, 10월달 해가지고 코스피 200 지수 종목도 변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7년, 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리만 브라더스라든가 그 다음에 AIG, GM 등이 파산하면서 S&P 500 지수에서 탈락되는 그러한 수모를 당했는데 마찬가지로 현재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사태로 인해서 한국이 가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포르투갈이 97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2000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대체 시장으로서 한국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지정학적 요인으로 리스크가 큰 이스라엘이 2009년도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 사례를 살펴봤을 때 현재 한국의 경우 만약에 MSCI 선진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재 일부 단기성 자금의 매도로 인해서 시장이 휘둘리고 있는데 장기성 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환율이라든가 시차를 고려해서 시간이 필요를 하겠지만 한 15조 원 내에 대규모 글로벌 장기성 자금이 국내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내 증시 규모가 캐파가 커진다 하면은 아무래도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 비중을 분산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애로점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시가총액 편입을 하는 데 있어 유동성 부분적인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현재 실적 업황이 좋은 IT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지만은 재정위기 리스크라든가 그 다음에 업황이 어느 정도 바닥이 다진 그러한 대형주 특히 최근 들어서 금융주 쪽, 우리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KB금융 쪽으로 외국계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을 살펴볼 때 각 업종 섹터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경우 외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중장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시적으로 국내 요인으로 인해서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러한 2분기 변동성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가지고 일부 장기성 자금의 경우 계속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현재의 경우에도 외국인들 그 다음에 기관들 매도세가 완화되면서 간간히 유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세는 여러 가지 대변수 요인도 있지만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반영하는 수급 요인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장 키워드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을 또 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선희 대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럽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하게 오늘 보셔야 될 게 오늘 스페인의 이제 국채 입찰
건이 있습니다. 오늘 19일 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많이 이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유럽 리스크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점을 일단 먼저 바닥에 깔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좀 업종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텔과 이제 IBM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실적이 좀 좋게,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좀 이슈로서 다시 한번 그 모바일 관련 쪽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슈로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양호한 측면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만 원 아래에서는 좀 굉장히 양호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수하셔서 가져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시장 상황이 지금 현재는 좀 개별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전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개별주 중심의 실적주 중심으로 좀 편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는 확실히 실적주 중심으로 인한 테마가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이쪽 IT 전기전자 같은 업종의 실적주 중심으로, 특히 자동차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중소형주 중심으로는 그와 관련된 2차 밴드들의 실적주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실적들을 다 이미 저희 국내 시장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적들 살펴보시고 1분기 실적을 예측치를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시장 자체 흐름이 아무리 이제 움직인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유념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유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정유주에서 전략 비중유 방출에 따른 좀 시장 상황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정유주 관련해서 어떤 종목은 이제 크게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좀 좋고 나쁘고 이런 점이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지는 종목들이 SK 이노베이션과 그다음에 S-오일 등이 좀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종목이 이제 LG화학, 호남석유,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종목인데, 이 기름값이 좀 내려가기 때문에 5월쯤에 아마 만약에 풀리게 되면 기름값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유주 직접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SK 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쪽은 좀 타격을 입게 될 것 같고, 또 LG화학이나 호남석유나 하나케미칼,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한번 정제를 통한 제품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눈여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 자동차 같은 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속적으로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특히 정유주 쪽에서는 한번 정제하는 제품을 만드는 LG화학이나 호남석유, 하나케미칼,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은 좀 2분기 이후부터는 좀 양호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위에 투자하셔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업종별 투자 전략 이명식 전문가께 또 넘기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IT,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가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특징적 요소로 할 수 있는 것은 조선업종에 대한 기관 매수가 대규모로 유입됐다는 점입니다. 특히 삼성중공업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전자 부분 외에 다른 부분의 경우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된다는 그러한 언급이 있었고요. 특히 조선업종의 경우에는 2분기 해양 플랜트 수주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일부 한정된 그러한 기업에서 수주가 전개됐는데 해양 플랜트 발주 예상 규모가 132억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해양 설비 부분에서 절반을 작년도에 국내 기업들이 수주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이번에는 확실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크겠고, 앙골라,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해양 설비라든가 LNG선이 다음 주 초면은 발주가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여타 업종별 저가 메리트가 발생한 업종 종목으로 매기가 현재 서서히 기관 매수가 진입해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건설업종입니다. 건설업종의 경우 아무래도 내수 경기가 침체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쪽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가 현재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만으로서 강남 3지구에 대한 그런 투기 지역, 거래 지역 해제, 그 다음에 주택 양도세, 중과세 폐지,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주택 내수 시장에서 아파트 주택 이쪽 비중이 큰 대우건설이라든가 일부 GS건설 등이 전일 기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건설업종의 경우에도 일단은 수주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외 플랜트 부분에 있어서 수주 성과가 좋은 그런 기업들을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 뭐 삼성 엔지니어의 경우 전일 3조 원대 그러한 복합 발전을 그 수주한 그 공시 내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그 유통업체입니다. 유통업체의 경우 뭐 그 서울경제신문에서 그 기사화된 건데요. 소비 심리가 최근 악화되고 있고 일반 그 소비자의 그 생활 패턴을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뭐 이마트 지수가 100 이하를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백화점 위주의 영업을 하고 있는 뭐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의 경우 주가 상승 탄력이 미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신흥 그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로 해외 진출을 다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롯데쇼핑 그 유통업체의 경우에는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봐야겠고요. 반면에 뭐 CJ 홈쇼핑의 경우에는 그 중국 진출을 포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들의 그러한 그 비전이라든가 CEO 마인드가 투자 지침으로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겠고, 최근 들어서 뭐 유통업체 중에서는 뭐 그 소규모 그 소매점을 하고 있는 GS 리테일의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요. 면세점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호텔신라가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IT 섹터입니다. 현재 뭐 IT 섹터 그 뭐 코스닥, 코스피 시장 계속해서 뭐 일부 부품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음 달 초 역시 뭐 갤럭시 S3에 대한 그런 출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금일의 경우에도 IT 부품 관련주들의 경우 일단은 뭐 분할적으로 대응해도 좋은 그러한 그 시장 진입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까지 짜봤습니다.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말해주는 오늘장 투자 전략 살펴봅니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 연구원과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관심 업종 흐름 또 투자 전략 부탁드립니다. 예, 역시 오늘 관심 업종은 오늘 화학 업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LG화학이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실적 발표 이전의 주가 흐름은 최근 2, 3거래일 연속 기관 투자자의 대규모 순매도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FN가이드 기준으로는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익 약 6,100억 정도의 결과가 예상되고 있지만 최근 이익 추정치 그런 하향과 맞물리면서 일단은 약 5천억 정도의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과연 화학업종의 이런 업종 대표주의 실적이 1분기 저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회복과 연관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월말 추가적인 PMI 지표나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저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전체적인 투자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뭐 그다지 크지 않은 폭에서 계속 반복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예, 역시 어제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스페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중 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유럽 위기 관련해서 스페인 국채 발행이 오늘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프랑스 대선 역시 22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유럽 위기와 관련된 이슈들은 4월 중 좀 더 분위기는 연장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흐름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매크로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상황 속에서 1분기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도 제한된 박스권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일단 커 보이고요. 4월 말까지는 일단 조정시 매수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을 해 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배성영 수석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께 오늘장 관심 종목으로 포커스를 좁혀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윤 대표께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여러분 이제 SNS가 한 이슈가 돼가지고 크게 이제 막 상승했던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SNS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어느 정도는 테마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SNG 관련주죠. 소셜 네트워크 게임 관련주 JC를 제가 오늘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J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일단 1분기 양호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매출액 증가율 측에서는 중소형주 중에서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는 1위를 지금 거의 예측치가 1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게임주 관련주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1분기 실적 역시 지금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가지고 따지고 보면은 지금 대충 예상치가 퍼가 굉장히 지금 게임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JC에서 만드는 게임 중에 스마트폰 게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룰더스카이라고 뭐 농장도 짓고 집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게임 중에 하나인데, 이 게임 자체가 일일 국내에서 일일 국내 접속량이 60만 명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인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라면은 이게 지금 현재 매출 자체가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 쪽 게임 중에서는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게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JC에서 이 게임 전에 이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임, 바로 이제 프리스타일 농구 게임이랑 축구 게임이죠. 이게 중국 이제 텐센트 회사랑 이제 중국 게임 회사 1위 텐센트 회사랑 이제 그쪽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매출 자체가 아무래도 중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그 게임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매출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시장 상황에서 지금 JC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3만 주 이상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3일 연속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특히 투신권과 그리고 기금 중심으로 한 매수 자체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지금 이쁜 자리에 있는데, 지금은 차트에서 지금 어느 정도 42,000원까지 고점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3만 초반대까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JC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이제 이번 2월 달에도 그랬는데 한번 하락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큰 폭으로 한 30% 이상의 수익은 항상 거둬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한번 그게 시점이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60일선과 120일선 딱 거치면서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추천 매수가는 36,500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일단 37,000원 부근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단기적으로도 짧게 한 4만원 정도 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명식 전문가께도 종목에 대한 추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네. 그 코스닥 시장의 네페스입니다. 네. 최근에 뭐 IT 관련주들, 부품 관련주들의 그 흐름이 그 혼조 국면이었었는데 최근 2, 3일 동안 상승세로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다시 그 코스닥 IT 부품 관련주 눈여겨봐야겠고요. 먼저 그 네페스의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3,800억, 영업이익이 450억 원을 굳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적으로 뭐 한 50% 이상 전년 대비 그 급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성장 배경 요인은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라는 그러한 스마트폰, 그 다음에 태블릿 PC, 모바일 기기 수요 증가에 따른 이쪽 성장 부분이 현재 작년 그 하반기부터 매출액이 급신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되고요. 이미 뭐 삼성전자 그 1분기 영업 실적이 그 통신 부분, 스마트 부분이 뭐 60%를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2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이루어질 경우 동사의 매출도 급신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듀얼코어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해 있어서 시장 점유율, 마켓쉐어가 약 70%를 그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 구도는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동안에 기존의 그 사업 부분인 DDI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분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뉴 아이패드가 출시되면서 고해상도를 요구하는 기술이 그 최근 들어서 요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수요 증가로 인해서 턴 어라운드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페스의 경우 현재 다시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25,500원대 전후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이란데 분할 매수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네페스의 경우에는 성장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는 23,000원, 4,000원대를 향한 2차 상승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그 월봉을 보시면은 25,000원대를 향한 장기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오늘 네페스까지 오늘 두 종목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 상황이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중에 방향 잡기 좀 힘든 장 이런 애매하죠. 자 이런 장에서 확실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오늘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께 드린 종목에 대해서 잘 한번 관심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교보증권 여의도지점 임형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샘플러스가 홈페이지에 개편을 했습니다. 그 기념으로요.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를 펼칩니다. 반값입니다. 예,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요. 3개월 가격을 지불을 하시고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 센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이용 바라고요. 자, 문자 그리고 전화 013-3366-0110, 02-3153-2610번으로 여러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11시부터 상담 받으실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